안녕하세요. 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투자 레터를 보내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상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직접 저희 멤버들이 이 투자를 하면서 정말 피해를 본 거기도 하고요. 제가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은 꼭 알려줘야겠다. 더 이상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투자 레터에도 쓰고 이렇게 영상도 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변에도 이번 투자 레터와 영상은 꼭 한번 보라고 정말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실 거예요. 5,000명 돌파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로 URL을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메일과 성함을 넣으시면 앞으로 투자 레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친절한 성 기자가 극대노한 그 상품들이 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친절한 성 기자의 투자 레터 27회. 절대 해서는 안 될 투자 상품. 제가 웬만해서는 절대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절대라는 말을 꼭 붙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이고요. 두 번째가 UWT, DWT 상패 예정. 세 번째가 트루 인버스 2X 나스닥 100 ETN입니다. 네, 요 상품들을 왜 하면 안 되는 건지 보실게요.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네, 이거 이름 참 길어요. 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저와 제 6,000풀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유 투자를 이 상품으로 해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원래 ETF 상품이 있었어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주린이를 위한 특강에서도 ETF와 ETN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운용 주체가 다르다는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ETF는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거고 ETN은 증권사가 발행을 하는 거다. 둘 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는 똑같지만 누가 상장을 시키느냐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ETN이 ETF보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장점이냐면요.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가 기초 지수를 추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원유 지수, WTI 지수 선물을 2배를 추종한다 라고 얘기하지 2배의 수익률을 약속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산 운용사는 이 지수를 추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를 추적 오차라고 하거든요. 트래킹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 운용사가 이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초 지수와의 운영 차이가 생긴다라는 게 트래킹 에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권사의 ETN은 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증권사에서 그 수익률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품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보면은요.
제가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야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으니까요. 원유 선물 지수가요. 전날 무려 23.81%가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전날 이 원유 선물 지수가 23.81%가 만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47.62%의 수익을 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지 볼까요? 이게 종가 기준인데요. 종가로 했을 때 그날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51%였어요. 이게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사실 이렇게까지 괴리율이 발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상품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왜냐? 갑자기 원유가 떡락을 했어요. 폭락을 한 거예요. 원래는 50달러 선에서 떨어져봤자 45달러 정도였던 원유가 하루아침에 3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와, 지금이야말로 원유 투자를 할 때구나 라고 하면서 몰려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시장에서 사자는 사람들과 팔자는 사람들이 이 증권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몰려든 거죠. ETN 상품에 있어서 증권사의 역할은요. 일단 기초지수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유가가 2배 올랐으면 수익률이 4배여야 되는 건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상품을 파는 거죠. 매도 주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상품을 팔아버리면 어때요?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자와 팔자의 이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팔자가 확 들어왔어요. 그럼 증권사에서 뭘 해줘야 되냐? 이 들어온 것만큼 증권사는 여기서 받아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격이 유지가 되죠. 근데 여기서 너무 팔자가 딱 들어왔는데 증권사에서 이 팔자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은 떡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23%가 올라서 그 전에 저가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가 매수를 한 사람들이 와서 이 상품을 던졌는데 증권사가 이걸 받았을까요? 아니요. 이걸 안 받은 거예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받아주는 사람을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이게 ETN 상품에서는 증권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LP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걸 안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손해를 누가 봐요? 던진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직접 증권사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증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요?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다시 재상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3%가 올랐다가 또 근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중간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고가로 팔았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팔지 못한 사람들은 월요일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잘못한 거냐? 증권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2차례
이 물량을 상장을 했었어요. 충분한 물량을 상장을 하지 않은 거죠. 해외에서는 왜 이 수익률이 그대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다, 모럴해줬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지를 했다면서 전적으로 이 투자의 책임이 개인들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상품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었어요. 네. 제가 또 계속 이 상품을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신한 레버리지 WTI ETN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될 상품이에요. 차라리 수익률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장돼 있는 뭐 코덱스라든지 타이거의 WTI ETF를 하시는 게 그나마 정확하게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 나는 레버리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쪽으로 가셔서 미국에 상장된 원유 상품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원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원유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원유로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상품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투자 판단이 맞았어요. 26달러는 저렴한 유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유가가 껑충 뛰었어요. 23%까지. 그랬는데 증권사 상품의 괴리율로 인해서 투자자는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 억울한 거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증권사가 이 정도까지 큰 괴리율을 내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증권거래소라든지 안 된다고 하면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 쪽에서 이렇게 ETF 괴리율이 큰 상품들은 상폐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 원유 투자하다가 손해보신 분들의 그 금액이 막 어마어마해요. 제발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괴리율 던져버릴 수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50%가 나야 되는 상품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괴리율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심금투의 그 도덕적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신금투의 ETN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ETN 상품을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미국에 있는 그 시티그룹은 그나마 양심적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투자를 해서 안 될 상품으로 꼽은 게 UWT랑 DWT예요. 얘네들은 어떤 상품이냐면 원유 수익률이 1배 올랐을 때 3배 오르거나 마이너스 3배가 되는 상품들, 플러스가 3배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레버리지 3배, 마이너스 레버리지 3배.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근데 이 상품들이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죠. 근데 이게 왜 또 요즘에 또 많이 하느냐? 수익률이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는 뭐 100%, 200%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도 갑자기 투자자가 늘어났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시티그룹에서 이 상품을 상폐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뜬금없긴 하죠. 이 갑자기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상품을 지금 상폐를 해버린다고 하면 물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무책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됐고 다시 또 레버리지 3배 상품이 재상장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좀 보면은 시티그룹에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액셀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얘기냐면 조기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를 조기 청산할 건데 왜 조기 청산할 거냐? AUM,
총 운용 자산이 5천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조기 청산할 거다 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상폐가 되는 게 4월 4일까지니까 너네가 4월 2일까지는 일단 처분을 해라. 손실이 났던 이익이 났던 일단 우리는 이거 상장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ETN의 바로 리스크예요. 이런 식으로 상폐를 해버립니다. 지네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조기 청산이 되기 전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만약에 손실을 본 분들이라면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상폐를 당하던가. 이 상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돈이 아예 사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자기네들이 정한 이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고 지금 내가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원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UWT랑 DWT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4월 2일 전까지는 상폐 당하기 전에는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상품 세 번째예요. 이 상품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정말 화가 났던 그런 상품인데요. 지금 연일 미국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ETF 투자나 ETN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버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30-40%가 빠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상품을 2배로 했다라고 하면 누적 수익률이 아니겠지만 더 커질 수가 있죠. 거의 60%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상품, 특히 미국 지수 인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트루 인버스 2X 나스닥 10이에요. 이 상품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의 1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버스 상품은 미국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2배로 오른다는 얘기를 이 상품 설명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작 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품 설명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 전날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새벽 5시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됐으니까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를 하게 되는 나스닥 인버스 2배 상품은 플러스 20%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중요한 거는 얘 이름은 나스닥 10이에요. 나스닥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스닥 지수는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리지만 나스닥 지수는 그 전날 종가가 나스닥 지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전날 종가를 추종하는 상품이 나스닥 인버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떠냐면은요. 그 종가에다가 선물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선물 시장이 열려요. 선물이라는 개념은요, 현물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현물은 실시간으로 현재 있는 거를 사놓는 거고요. 선물은 그 상품을 내가 미리 사놓는 거예요. 선물 가격은 이 개념인 거예요. 이 현물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얘를 미리 사놓을 거야. 그래서 현물의 가격과
선물의 가격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 시장이 종가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 선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을 낼까요? 사자는 주문을 더 많이 내겠죠. 다음날 미국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선물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현물 종가는 마이너스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열리는 선물 시장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품이 그 다음날 마이너스로 된 상품의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장이 열리면 선물 가격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품이 과연 나스닥 인버스 상품인가요? 나스닥 선물 인버스 상품인가요? 이 상품이 수익이 나려고 하면은요, 그 전날 종가가 마이너스, 그 다음날 선물도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여야만 인버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상품 구조를 짜놓고 홈페이지의 설명은 나스닥 지수의 1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정한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상품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30분 넘게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상품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로또 아니에요? 그 종가가 떨어질 것까지는 맞추겠는데 그 다음날 종가가 떨어질 것까지는 어떻게 맞추나요? 이 상품은 수익이 나려고 하면 주구장창 나스닥이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하루는 10% 올랐다. 하루는 10% 떨어졌다. 널뛰기 하는 롤러코스터 하는 이 장에서 이 상품을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얼척이 없다는 거로 밖에는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보니까 지금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 ETN에 거래량 2배 상품으로 올라왔던데 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알고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왜 손해가 났는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상품 관련해가지고도 이 증권사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품 설명하면 되냐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아무런 제재를 당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야말로 불안전 판매예요. 우리가 보험 상품 사업비 설명 안 하고 고객한테 그냥 팔았다가 증거자료 녹취자료 안 돼 있으면 저희 금감원에 민원 넣어가지고 그거 원금 도로 받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스닥 인버스 상품 제대로 설명 안 해서 손해본 거는 고스란히 투자자 책임이에요. 이걸 어디 가서 호소하죠? 금감원에 가가지고 그 증권사가 상품 설명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손해본 거 보상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품은 정말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투자 레터를 읽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 상품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웬만하면 ETF, ETN 투자 미국에 상장된 거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상품들은요. 괴리율과 추적 옵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증권사들이 ETN을 발행을 했으면 LP 역할을 제대로 해서 괴리율을 없애야 되는 건데 투자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초지수가 어떻게 추정하는지도 설명도 하지도 않고 투자자가 손해보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그 멤버들이 10,000원, 20,000원 아껴서 투자한 상품이에요. 그 상품을 증권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서 투자 판단을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어요. 이런 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로서, 특히 재테크 전문 기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재테크 전문 기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투자 상품 그리고 증권사의 모럴 해저드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있다라고 하면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또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레터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